자, 장문독해 중에서도 꽤 정답률이 낮았던 패턴의 장문독해인데요. 일단 순서 잡는 것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50% 정답률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알겠어요. 일단 바로 보면 A, B, C가 일단 시작점 없이 네가 시작점을 잡아봐야 했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어떤 글의 시작 처음 부분이 아니라 어느 글의 중간 부분을 쓱 뜯어가지고, 즉 앞에 뭔가 이 이야기가 이 문제로 출제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 근데 그 부분을 띄워버리고 어느 글의 중간 부분을 뜯어가지고 왔던 거야. 그래서 시작점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 선생님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건 A, B, C의 지금부터 첫 문장을 보면서 가장 동작상 가장 먼저 있을 수밖에 없는 동작을 골랐으면 돼요. 알겠니? 지금부터는 영어 문제가 아니라 생각 싸움이야. 잘 봐봐. A번을 보면 나는 더 이상 그 큰 figure, 모습, 큰 덩치를요, 똑같은 light,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말이야, 얘들아. 내가 어떻게 이 녀석을 보는 장면이 나왔을 거고 이제는 걔를 똑같은 쪽으로 보지 않아. 뭔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러려면 일단 앞에 무슨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A, B, C 중에서 제일 먼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가 시작하기 썩 좋지는 않네. B번을 봤더니요, at some point, 어느 순간, 아니 일단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해요. 더군다나 형광펜, during the course of the obligatory mini marathon, 단어 아니? obligatory? 외워라. 의무적인이란 뜻이다. 외워! 정신 바짝 차리고. 외워. 의무적인 미니 마라톤의 코스 동안에 어느 한순간, 그러려면 이 앞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라톤을 하게 되는, 뭔가 달리게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시작하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자, 마저 읽어보면 both of us, 우리 둘 다 뭔가 felt anger about, 뭔가 분노를 느꼈던 그 미니 마라톤 그 어느 도중에 I remember, 난 기억하기를, looking at the large person, 그 커다란 그 큰 덩치 녀석, 나를 바라보던 beside me, 내 옆에서 뭔가 쳐다보고 있던 그 커다란 덩치 큰 녀석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럼 얘도 시작하기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C를 봤더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 너 gym teacher라고 하려면 앞에 체육 선생님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래. 그런데 여기 보자고요. 체육 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와서는 알았습니다. 형광펜. 맥과 내가 싸우고 있었다는 걸 알았대. 자, 그럼 세 가지 동작들을 봐봐. 나는 그 큰 덩치를 이제 더 이상 똑같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의무적으로 시작하게 된 그 마라톤 도중에, 그럼 앞에서 뭔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마라톤 얘기가 나와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맷과 싸우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았대요. 그러면 가장 시작하기 좋은 건 당연히 뭐가 되니? 이 세 가지만 놓고 비교해봐. 물론 셋 다 어떤 글의 시작은 아니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웠어. 근데 셋 중에 제일 시작하기 혹은 셋 중에 가장 적절한 건 C번이죠. 싸움의 발단, 뭔가 이제 뭔가 싸우고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출발했던 거야.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C번으로 보면 이거네. 이제 C번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나머지 A나 B로 연결될 만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고 나서 그 다음 행동으로 이거죠. 망설이며 형광펜. 내 적과 내가 이제 달리기 시작했대요. 아까 A, B 중에 어떤 내용으로 연결해야 될지 느낌 옵니까? 그래서 what had earlier been fist, 전에는 주먹이었던 것이 now, 이제는 연결되어 있을 때 좀 어색한 악수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손잡고 뛰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이걸 뭐로 받아야 되겠니? 난 이제 걔를 더 이상 이제 같은 쪽으로 보지 않아. 뭔가 다르게 보기 시작해서가 좋겠니? 아니면 그 의무적인 마라톤 동안에가 좋겠니? 당연히 그 의무적인 마라톤 동안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 B번 끄트머리에서 넘겨주세요. 이 B번 끄트머리에서 A로 연결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나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B번 끄트머리야. 나는 추측컨대 이 원치 않는 파트너, 계속해서 아마 매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트를 생각을 했다고 똑같은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 둘 다 look at each other, 서로를 보고는 웃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형광펜, 결국 we became good friend, 우리는 이렇게 어색하게 싸웠다가 달리다가 씩 보다가 웃고 좋은 친구가 되고, 이제 난 더 이상 그렇죠, 그 녀석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더더군다나
이 A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게 이야기 형태의 글이니까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 마지막 끝에 두 부분을 보면 느껴져요. 갑자기 현재 시점으로 오면서 교훈을 전달합니다. 잘 봐봐. 그것은 정말 놀라웠다. 내가 배웠던 것은 from being forced to learn. 뭔가 강요받은 그런 손에 손잡고 달리기로부터 내가 배웠던 것은 참 놀라웠던 것이다. 그래서 형광펜, 내 나머지 인생 동안 거기 나오잖아. 그 이후로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먹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정리해줬다는 대로 CBA가 되고 55%가 나오면서 시작점부터 못 잡아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야. 알겠지?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이 문제의 순서가 어려웠던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처럼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처음부터 나오고 이게 아니라 어느 글의 중간 부분을 뚝 뜯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작점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ABC의 첫 문장을 놓고 이 셋 중에 제일 적절한 것을 네가 생각해 봤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칭인데 우연치 않게 여기서 끝났네요.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들지 않았다. 체크해 주세요. 네. 그럼 지칭에서는 다 매시였잖아. 그럼 이 혼자 다른 사람이니까 지칭 정보도 B가 답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문제 풀다 보면 지칭도 얻어 걸리는 거예요. 좋아. 자, 그 다음이 시사점인데 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형태의 그래서 교훈이나 시사점은 물론 다 읽으면 제일 좋지만 보통 어느 단락이 가 있다고? 마지막 단락이요. 그럼 A, B, C 단락 중에서 순서를 똑바로 맞췄다면 맨 마지막 그렇죠. 이 A 단락에서 시사점, 교훈이 있지 않을까? 다 읽으면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단락을 먼저 읽자고요. 선별해서 A, B, C 중에. 이해됐어? 읽어봤더니 아까 읽었던 부분 나는 이제 걔를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친구요. 전형적으로 A 하는 대신에 B 하다. 그래서 뭐야? 뒤쪽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패턴 아니야. 즉 그 너보이 우둔한 녀석 대신에 내가 오랫동안 싫어했던 저 새끼 나 진짜 싫어 라고 했던 그 우둔한 소년 대신에 here 이곳에 someone like me 나와 똑같은 인간이 근데 어떤 인간이야 형광펜 had internal value and worth 그런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 far beyond any external 뭔가 외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나와 내적인 걸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인간이 있었대요. 내가 되게 싫어했던 애에서 알고 봤더니 얘도 나와 똑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구나. 얘도 막 눈물 질질 짜고 하네. 이 자식 내가 싫어했는데 이 녀석도 괜찮은 녀석이네.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부분 아까 읽었던 부분 나는 정말 놀랐다. 내가 배웠던 것에서 방금 나왔잖아. 방금 배운 게 뭐야? 내적 가치. 이걸 그대로 선택지에 터시 하나 안 바꾸고 보여? 몇 번에 가 있어? 5번이요. 그런데 4번으로 22%가 갔어요. 그럼 이건 뭐 한 거냐? 이야기에 집중한 거야. 달리기, 손잡고, 협동 이렇게 가버린 거라고요. 그럼 거듭 얘기한다. 이야기 형태에서 교훈을 잡을 때는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면 이렇게 망할 수 있어요. 알겠지? 이건 번역을 잘못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그 교훈은 주로 어디에 나온다고? 후반부요. 됐습니까?